이런 말 하면 그런 남자가 어딨냐.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 결혼하면 다 변한다. 아기 낳으면 다 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진국인 남자를 못 만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연애하기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중 결혼하기 좋은 남자 구별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물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만나는 그 남자가 전부 다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가지 정도 포함되지만 살면서 하나씩 추가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이는 남자라면 여러분들이 만나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남자와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한결같은 남자. 저는 적어도 1년은 교제하고 결혼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계절은 다 겪어보라 이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변하나 변하지 않나를 잘 살펴봐야만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는 편하고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막대하는 느낌인지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도 상대방이 어떻게 싸우는지, 싸우는 방식이 나와 잘 맞는지, 화해하는 과정이 지혜로운지 이런 부분도 봐야만 하죠.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심지어 손찌검하는 남자들도 있으니까요. 싸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손찌검한다. 만난 지 며칠 안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무조건 헤어지는 게 답이죠. 연애 초반 나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모든 걸 나에게 올인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 편해졌을지언정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세요. 이런 말 하면 그런 남자가 어딨냐.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 결혼하면 다 변한다. 아기 낳으면 다 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진국인 남자를 못 만나신 겁니다. 두 번째, 깨끗한 남자처럼 하나하나 방맞춰 정리하고 먼지 한 톨 있다고 청소기 빌며 깔끔 떠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어지른 부분은 스스로 치울 줄 알고 어느 정도 정리 정도는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깨끗이 유지하는 남자를 만나야만 해요. 씻는 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밖에 안 나갔다고 며칠 안 씻는 분들도 있고요. 식사할 때 손 안 씻는 분들도 있고 코털이나 손톱, 발톱 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죠. 이런 남자들보다는 늘 청결하게 관리하는 남자를 만나세요. 청결하지 않은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알겠지만 남자는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양반들이 손도 안 씻었으면서 손을 씻는 척하고 물 타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 점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의 불만사항을 개선하려고 하는 남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실수하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내가 불만을 이야기했을 경우 너는 안 그러냐, 나는 이거 죽어도 못 고친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것보다 서로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는 남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냄새를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담배 좀 끊어달라고 이야기하자 남자는 노력해보겠다며 담배를 끊고, 혹은 여자 앞에서 담배를 안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먹는 게 싫어서 통금을 정해줬는데 통금 시간을 팔같이 잘 지키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말하면 고치려고 하는 남자, 즉 나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쁘게 사랑하고 사랑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남자들이 변함없이 서로 맞춰 나가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연애와는 다르게 결혼이 현실이고 생활이라 세세한 것도 부딪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연애 때 이런 부분이 부딪혀서 자주 다툰다면 결혼에서는 더 다투게 되니 꼭 나를 위해 맞추려고 노력하는 남자를 만나시길 바래요. 네 번째, 늘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남자. 이미 직업도 있고 스펙이 좋은데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입니다. 승진을 위해 공부를 한다든지, 체력을 위해 운동을 한다든지,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생산적인 생활을 하는 남자죠. 딱 봐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놀아요. 이런 타입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타입이죠. 다섯 번째, 여사친이 별로 없는 남자. 여사친 같은 경우 학창시절에 많았다가 학교 졸업 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군대를 다녀오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성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상대방 남자에게 친한 여사친이 열댓 명 있다라고 하면 결혼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사친이 별로 없는 남자를 만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여사친뿐만 아니라 주변에 남자인 친구가 너무나도 많고 술자리도 다양하게 많으면 결혼한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주말마다 우리끼리의 데이트는 없고 경조사 다니기 바쁠 겁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한테 지혜롭게 행동하는 남자. 부모님을 존경하고 위하면 좋습니다. 효도하는 남자도 좋죠. 자기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니까요. 대신 대리 효도를 시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좋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는 것도 능력이죠. 부모님의 말에 찍소리도 못하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결혼하면 여성분들은 시댁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곱 번째, 센스 있는 남자.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데 늦잠을 자서 급하게 준비하는 여자가 있다면 남자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밖에 날씨를 보고 우산도 준비해주고 급하게 준비하는 여자친구에게 물도 한 잔 따라주고 양치를 하려고 하는 여자에게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딱 가져다 주기도 하고 머리를 아직 안 말린 것 같아서 드라이기를 가져다가 뒤에서 머리도 직접 말려주고 여자가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센스 있게 행동한다. 이 정도 센스면 여자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센스 있는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도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부부싸움 원인이 시댁인 경우가 많은데요. 애초에 싸움이 나질 않게 중간 역할을 잘하는 남자가 바로 센스 있는 남자죠. 예를 들어 주말 아침에 시댁에 와서 밥 먹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라고 하면 남자는 잠깐만요, 지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지연아, 엄마가 점심 먹자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바로 물어보면 아내가 거절할 수도 없어요. 이미 거절하면 아내가 거절하는 게 되기 때문에 피곤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죠. 거절을 하더라도 아내만 미운 털이 박힐 겁니다. 이럴 때는 엄마, 이번 주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집에서 좀 쉴게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서운해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는 남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아내의 의견을 안 듣고 바로 거절을 했지만 혹시라도 전화를 끊고 아내가 왜? 나 점심하기 귀찮았었는데 가서 먹으면 좋겠구만,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말한다면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정말 피곤했는데 지연이는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다네요. 나도 뭐 집에 가서 그냥 누워있죠 뭐 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센스 있는 남자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말할 때 싫은 소리는 내가 하고 좋은 소리는 아내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남자죠. 여덟 번째, 착한 남자. 멍청한 착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똑똑하면서도 착한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천성 자체가 순하고 화가 많이 없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좋은 남자들이죠. 욕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나보다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선뜻 다가가 도움을 주죠. 이제 여자친구 앞이라서 일부러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티가 다 납니다. 실수로 욕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하고 다니죠. 착한 남자는 매너가 좋고 배려심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냥 착한 것만이 아니라 개념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또 강하게 나가는 그런 성질도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약자 앞에서는 약자고 강자 앞에서는 강한 그런 남자 말이죠. 오늘은 결혼하기 진국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적어도 4가지 행동만 하더라도 그 남자는 굉장히 좋은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나와 함께 살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단 첫 번째 말한 한결같은 남자는 꼭 만나셔야만 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말이죠. 이게 충족되어야 나머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